칼 빼든 윤석열. 네, 오늘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당연히 청문회 이후에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을 간측이 말하는데 전격적으로 말 그대로 번개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김민지 기자, 네.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곳은 어디인가요? 일단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라고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국 후보자의 자택만 빼놓고 거의 대부분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딸이 거쳐간 학교들을 일단 대상이 됐고요. 또 사모펀드 의혹이나 웅동학원 관련된 의혹, 이것과 관련된 장소들이 대부분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6곳 정도 확인된 것만 들어서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조국 후보자의 자택 빼고 모든 의혹이 거론되는 장소는 다 투입이 됐다라고 했는데 검찰 쪽에서는 지금 몇 명이 어떻게 조사를 확인해주지 않지만 오늘 아침에 특수 1, 2, 3, 4부가 동시에 투입되는 이례적인 말 그대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이 검찰 압수수색 당연합니까? 아니면 좀 가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의혹이 있다 그래서 검찰이 강제 수사를 착수한 전례가 있었던가요? 저는 그동안에 전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검찰 나름대로 엄중하다는 판단을 하고 어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사안을 보는 상반된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면서 검찰 개혁에 관해서 조 후보자가 워낙 민정수석 시절부터 강한 개혁의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검찰이 의혹이 증폭되는 것과 함께 일종의 이제 저항의 움직임을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오늘 여당에서 나온 논평도 보면 검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길 바란다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상반된 시각은 야당 쪽에서 의심하는 바는 대충 이 국면을 덮으려고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조기에 수사에 착수해서 조기에 뭔가 검찰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그 어느 정도 조국 후보자나 청와대하고 사전에 조율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둘 다 섣부른 해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해석을 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 다수의 생각은 기왕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여론이 더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도 기왕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에 착수했는데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이렇게 결론을 내기는 윤석열 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청문회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문회에 나와 가지고 지금 검찰 수사 중이니까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여권에서 청문회를 그 답변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 기다려보자 이렇게 여유를 준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숨 쉴 틈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이미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객관적으로 형평에 맞춰서 수사하라 하는 것이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의 말씀대로 지금 검찰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 흥미로운 것이 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니까 개혁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는데 과연 여권에서 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열 몇 가지가 고소고발됐는데 왜 검찰은 가만히 있느냐라는 그런 불만이 제기됐었거든요. 근데 막상 압수수색을 하니까 개혁 의지에 대해서 오히려 여권에서 반개혁적인 저항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정치적 해석을 하는데 역으로 본다면 지금 살아있는 그 권력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검찰이 한다면 공수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잘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검찰이 정말 개혁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결기를 보여주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검찰 압수수색 이후에 일반 네티즌들이나 반응들이
우리 윤석열 검찰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왕 칼을 뽑은 거 제대로 보여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혹들, 현 정권과 어떤 뭐 모종의 조율을 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식시키길 바란다. 그런 응원의 댓글도 많았었는데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 장면을 보면 생각보다 압수한 자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서울대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작은 손가방 하나 정도 들고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전격적이고 서울대 교직원이라든가 출근하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서 지금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나온 장면인데 생각보다 워낙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자료가 많지 않았다라는 증언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지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보존 연한이 지난 자료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보통 그 검찰이라고 써 있는 박스 있잖아요. 네. 박스를 들고 그 수십 명이 쫙 박스 여러 개를 들고 가서 이제 그 서류를 전부 다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상이 되는데 오늘 방금 보니까 조그만 가방에 이렇게 서류 몇 개 이렇게 가져오는 이게 과연 그 전격적이긴 했지만 그야말로 본격적인 압수수색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보기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지금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해서 검찰이 사실은 조국 청문 정국에 개입을 한 게 됐잖아요. 개입이 됐는데 그 검찰의 개입이 누구한테 이익이 되고 누구한테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국 후보자한테 대단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 검찰 수사를 보고 판단하자라고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틀간 청문회를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공격을 예봉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라고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준 건데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치지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치도 생물이라고 하지만 수사도 생물입니다. 이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튈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여론에 따라 검찰이 그 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쓸지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그것을 뭐 자료로 쓸지 또 다른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은 하나의 무기를 갖게 되는 꼴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민심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분노와 허탈입니다. 근데 이것을 검찰의 수사까지 개입하게 하고 청문회까지 가게 해서 국론과 국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기까지 해야 되느냐. 나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 후보자가 결단을 하든 지명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 주는 게 1차적인 목표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정치를 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상치 못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른 정치권의 또 손익계산 좀 분주할 것 같습니다. 김민지 기자,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만큼 여야에 따라서 입장차도 큰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정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개혁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고 검찰의 인사권을 틀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르겠다는 사람이 정작 자신이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수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조국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십시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를 들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서 그냥 하나의 명분 쌓기용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윤석열의 정의, 검찰의 명예 이런 것들이
이번 조국 후보자의 수사에 직결돼 있다. 저는 이렇게 네, 정치권의 우려는 그거 같습니다. 용두사미, 명분삭기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우려인데, 일단 이번에 검찰이 칼을 빼둔 곳 특수부입니다. 중앙지검 특수부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 의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형사 일부에 배당을 했다, 지금 대검 권력형 비리라든가 대형 경제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부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당을 새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특수부가 그냥 빈칼집을 넣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람들 고강도 수사 예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과거에 대검 중수부가 하던 역할을 지금 중앙지검의 특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권력형 부정부패나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곳인데 형사부에서 이 특수부로 이관했다는 건 이 사안을 보는 이 검찰의 시각을 저는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수부가 하는 주요 수사는 검찰총장의 어떤 지휘하에 움직이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 내지는 결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도 저는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이 그냥 뭐 아무런 그 결론 없이 내지는 청문회 정국에 맞춰서 마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덮으려고 이런 식의 액션을 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한 시각이다라고 만약 그렇다면은 윤석열 그 검찰 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만 나중에 커질 거라고 보고요. 앞서 우리 김철근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기적으로는 조국 후보한테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조국 후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청문회에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청문회에 나가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민심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본인이 뭐 의혹만 가지고 진실이 아닌 의혹만 가지고 검찰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한 만큼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진실에 대해서 저는 소상하게 얘기하는 것이 공직 후보로서 바람직한 태도고 또 그렇게 얘기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사퇴를 주장하는데 아주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검찰의 수사는 수사고 또 국회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검증입니다. 때문에 아직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의혹의 단계인데 이 의혹의 단계에서 덮어놓고 사퇴해라. 라는 것은 저는 뭐 꼭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하고 또 여야 간에 뭐 옥신각신했지만 9월 2일, 3일 청문회가 이틀 한국당에서 주장한 대로 이틀 청문회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기해왔던 의혹을 충실하게 이 검증하고 규명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사퇴를 주장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박원석 전 의원님의 말씀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연히 청문회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그 공직 후보자, 그 국무위원 후보자들 중에 청문회를 하지 않고 사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생긴 이래로 이렇게까지 그 엄청난 의혹,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역대급 후보인데, 이렇게까지 하고도 사퇴를 않고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그 우기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간에 사퇴했던 분들이 조국 후보보다 훌륭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책 비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정권과 그 당시의 민심에 순응한 겁니다.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고 실세를 할 수 있고 문재인의 남자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이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몇 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과반 이상이 전부 반대 노조국인데 계속 청문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기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도 그 지금 조국 후보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조국 후보가 나온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90%가 훨씬 넘는 숫자가 사퇴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지금 그 장관 후보 상태에서 이렇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사례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누구든 장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저런 식의 의혹이 있다거나 아니면 국민적인 어떤 분개의 어떤 그 행태를 했을 때 후보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전례를 또 하나 만들어준 상황인데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하고 그러는데 조국 후보가 지금 사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검찰의 입장에서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는데 뭔가 객관적 사실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지금 국민들 앞에 내놔야 될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한 사례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가 제가 볼 때는 고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국 후보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심신이 피곤하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신이 피곤한 사람으로 지금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서 사퇴할 것이냐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퇴는 절대 없습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국 후보의 입장도 반영이 됐지만 지금 대통령의 심중도 여기 지금 일정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근데 이렇게 끝까지 간다라는 것이 과연 이 문재인 정부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16명입니까? 그 장관 후보를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했고 또 강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잊어먹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조국 후보에 대해서 계속 밀어붙이지 않는다면은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는 게 아닌가. 그 정권 초기에는 어떤 장관 후보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위장 전입 같은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대변인이라든지 대통령 실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청문회에서 밝힐 것이다 하고 계속 버티는 작전으로 나가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그 기시감과 함께 반면 교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때의 어떤 상황.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가 걸려 있는 무슨 소위 그 뭡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내지는 뭐 뇌물이라든지 또는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어떤 그 집권당에 의해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버텨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국민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명치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이 압수를 했다는 건 강제 수사로 전환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대표적인 특수통 아니겠습니까? 특히 론스타 사건 같은 또 사모펀드 관련 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수사 경험도 많은 전문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까지 지금 박근혜 탄핵 당시 특검을 했던 또 그런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아주 만만치는 않다. 그래 보이는데 사전 조율 여부가 있어서 이런 중대 사건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청와대 사전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보고를 하고 이루어진 압수수색입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작전입니까? 사실 이번 압수수색은요, 법무부의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에 보고를 하고 법무장관이 이를 청와대에서 보고를 해야 그 다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그만큼 증거인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고 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팀도 법무부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할 경우에 중요한 자료들이 인멸되거나 증거들이 없어지거나 할 경우를 대비한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과거에 법무부 장관실에도 있어봤고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 법무부 장관은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그 장관급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데 법무부에 보고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대체로 그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본인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뀌는 시점이고 후보자가 그 대상이기 때문에 법무부에는 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 아마 극소수 대통령, 실장 이 정도 극소수 정도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건 전 단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알려지기로는
법무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게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보고 받을 사람도 지금 마땅치 않아요. 박상기 그 장관이 아직까지 장관 자리에 있긴 하나 이 상황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한테 보고한다는 것도 다소는 좀 무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법무부 장관을 우회해서 법무부를 우회해서 청와대에 직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사의 긴밀성 때문에 더더구나 대상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좀 느끼는 바는 과연 어떤 이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했길래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 보고도 안 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했을까?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서 이 사안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전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듭니다. 네. 결국엔 지금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느냐 이 부분인데, 청와대 반응을 보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안이다, 조율할 수도 없다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면서 과거 검찰총장과 청와대 간의 한라인을 끊은 상태거든요. 청와대도 공공연하게 검찰과의 한라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보고 가능성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과연 이 의도, 검찰의 의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혐의가 나오면 강하게 내치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조국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검찰 개혁에 저항할 수단을 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의심이 또 한 분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 또한 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더군다나 이게 특수부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 관련 부분은 사실은 확인하면 금방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가 사실상의 조국 가족 펀드라고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조국 개인 펀드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집중된 그런 의혹이 있는 곳인데요. 이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공공기관에 수주를 많이 했고, 그것도 그 수주도 굉장히 많았고, 사모펀드 두 가지인데 경영에 참여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로 봤을 때 단순 참여가 아니고 경영에 참여하고 사실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이런 펀드에 투자가 됐다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큰 건이 맞물려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특수부가 이것을 얼마만큼 잘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의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제대로 밝혀내야죠. 왜냐하면 이런 류의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입니다. 그것도 재임시에 가족들이 투자했던 것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그야말로 권력의 힘을 직권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서 이 검찰과 관련한 음모론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뭔가를 하게 되면, 아니 우선 검찰과 관련해서 그 음모론 중에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없이, 심지어는 뭐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주 기정사실화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그게 뭐냐면 검찰은 정치권의 권력과 관련하여 모든 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검찰은 그것과 관련하여 항상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마치도 심지어는 아주 가장 원색적인 말로 권력의 충견이 되기도 하다가 죽어가는 권력에 대해서는 하이아나처럼 물어뜯는다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의도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으로 고소고발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검찰이 표명한 대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국 후보와 관련된 그 사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납득할 정도의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대한민국 검찰이 적어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으면 중립적으로 사실을 규명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 같은 것이 오히려
그 필요 없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여전히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로도 그런 생각을 사람이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도 없이 기계적으로 수사하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정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검찰도 지금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진실 규명 이루어질지 부분인데 지금 벌써 한국당에서는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좌파 권력의 논스톱 종봉합 비리라면서 특검법 추진해라. 수사식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게이트의 흉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웅동학원을 만신창이로 만들며 진행된 사학투기 게이트, 편법 증여, 재산 증식 의혹을 넘어서 이제는 청와대 권력형 비리 펀드로 커지고 있는 조국 펀드, 그리고 온갖 특권과 불법이 동원된 반칙 인생, 조국 게이트는 좌파 권력의 논스톱 종합형 비리입니다. 대충 욕이나 먹고 뭉개자는 생각 일찌감치 버리십시오. 하지만 검찰의 공정수사, 기대 자체가 헛된 희망입니다.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데도 듣는 척도 안 하고 감싸돌기에만 급급한 대통령 최측근 권력 실세입니다. 결국 답은 특검뿐입니다. 조국 게이트 특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호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존재 이유 보여줄 시점에 와 있습니다.